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가솔린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솔린 가격이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려갈 때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남가주 가솔린 가격부터 짚어보고 가십시다. 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0센트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지난 8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8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네. 또 일주일 전보다 1센트, 한 달 전보다 14.2센트가 떨어졌는데요. 50일 이상, 거의 60일 정도 중간중간 멈추거나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6.4센트가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은 약간 내림세잖아요. 근데 네. 지난해 가을이었죠. 엄청나게 가솔린 가격이 올라서 저희가 뭐 그 싼 주유소를 공유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 10월쯤에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크게 뛰었었죠. 그래서 못 놀러 가겠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노동절 때.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에 LA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5센트였는데요. 이게 평균이 이랬고 거의 5달러대에 육박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갤런당 5달러를 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한창 비쌌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 뭐 가스배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갈 때는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막 올라가고 네.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완행열차라니까요. 네. 네, 운전자들이 보통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오를 땐 가파르게 확 오르고 내릴 땐 조금씩밖에 안 내려간다는 이렇게 느낌 받은 적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LA 가솔린 가격을 예로 들어보면요. 지난 한 달 사이 14.2센트가 떨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9월, 10월 때는 얼마나 올랐냐면 21일간 58.6센트가 뛰었습니다. 맞아요. 기간으로만 봐도 떨어질 땐 한 달이고 작년 오를 땐 21일, 3주인데 가격을 비교해보면 14.2센트와 58.6센트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서도 이 변동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보통 하루 움직이는 폭은 1센트가 채 안 됩니다. 네. 0.1센트, 0.3센트 이런 식으로 안정적일 때는 0. 몇 센트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지난해 9월 27일 가격을 보면 하루에 6.9센트, 거의 7센트가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락할 때 이렇게 하루에 7센트씩 하락하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Never. 네. 기껏 해봐야 1센트 하락하고 2센트 하락하고 이것도 많이 하락하는 겁니다. 네. 0. 몇 센트씩 하락하죠. 그러니까 오를 땐 확 오르고요. 떨어질 땐 굉장히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운전자들은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되고 가솔린 가격이 불안정할 땐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유회사들의 횡포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애리조나랑 유타 쪽을 쭉 여행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옥테인가가 조금씩 달라도 한 10센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87, 89, 91이. 네. 근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요. 87하고 거기는 옥테인 가격이 가장 높은 게 93인데 한 80센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나 싶더라고요. 놓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와 관련된 칼럼은 어제 LA 타임즈가 실었어요. 네, LA 타임스의 데이빗 라자러스 비즈니스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세인루이스의 리아 레이첼 코스닉 에너지 경제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코스닉 경제학자도 우선 가솔린 가격이 오를 땐 빨리 올라가고 하락할 땐 천천히 하락하는 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이 라자러스 칼럼니스트는 그렇다면 정유소나 주유소가 운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냐, 반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닉 경제학자는 그걸 반칙이라고 부르길 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 뭐 바가지 씌운다, 반칙이다 이런 말 쓰고 싶어 하진 않았고요. 사실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보스턴 대학의 로버트 코프만 에너지 경제학자는 여러 요소들이 다 같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개솔린의 인벤토리, 재고가 제한적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더 심한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환경 보호를 위해 세운 규정이 다른 곳보다 까다로운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유 비용도 또 더 추가가 되고요. 즉 개솔린 재고가 한층 제한돼서 개솔린 가격이 오르는데 추가적인 정유 비용에 캘리포니아주는 더더구나 개솔린 가격 급등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기 한 분이 동부에서 지금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2달러 21센트에 나왔습니다. 와, 여기보다 부럽습니다. 1달러 이상이 훨씬 더 싸다는 얘기예요. 동부 네. 어디 계시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제시카 킴 씨가 아마 뉴올린즈가 어틀랜타 쪽이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네, 수요 공급의 법칙도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보통 매일매일 운전을 하죠. 대중교통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솔린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서 운전을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많은 거죠. 결국 개솔린 가격이 비싸져도 개솔린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똑같다 보니까 늘 공급만 줄고 수요는 같아서 개솔린 가격이 오르기가 더 쉬운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거리 운전에 트래픽까지 심해서 가스비를 더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와 다른 정말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바로 정유 회사들의 과다 청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기가 좀 힘든 게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죠. 작년 10월 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만 왜 유독 비싼지에 관해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맞아요. 네. 뉴섬 주지사는 대형 정유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또 소비자에게 갤런당 1달러씩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새 보고서를 꼬집으면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고요. 이 지시를 따른다고 이 검찰총장은 밝혔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비싼가 봐요. 지금 시카고에서도 애청자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어제 2달러 45센트의 기름을 넣으셨대요. 아까 그리고 저 제시카 킴 씨의 2달러 21센트에 넣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알고 계시다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러시네요. 야, 부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과다 청구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정유 회사들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븐이식스와 쉐브론, 쉘 등 이름 있는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이 유독 비싼 것에 관해서 그만큼 개솔린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 분석 결과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소매로 판매되는 개솔린 질이 다른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은 타주보다 1갤런당 평균 30센트씩 더 지불했고요. 특히 2018년에는 갤런당 1달러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 5년 동안 개솔린 가격을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무려 1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과다 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정유 회사들이 이 주유소들이 계속해서 과다 청구하고 있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스테이븐 브라운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 경제학자이자 에너지 정책 학술지의 시니어 에디터는 과다 청구가 가능한 건 그만큼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다 개솔린 가격을 빨리빨리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브라운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들도 한두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하면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격이 돼버렸다고 브라운 경제학자는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담합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 주유소 측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가격이 오를 땐 급격히 오르고 내려갈 땐 서서히 내려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비도덕적인 면이 개입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지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시장의 분위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싼 거를 좋아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일 텐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장 분위기를 뭘 맞춰가요? 맞춰가게. 전기차나 수소차가 좀 대세가 되는 때가 되면 이런 횡포가 좀 없어질까요? 그런 글쎄 생각도 말이에요. 들어요. 예. 네. 그러잖아 이번 이란 사태 때문에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중동 문제 때문에 가솔린 가격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과 압박이 있긴 했는데요. 올라도 처음 전망 때만큼 그렇게 심하게는 오르지 않고요. 또 금방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남가주 자동차 클럽 메리 공보관이 밝혔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우리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라고.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란 때문에 뭐 중동 원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올리기만 해봐라 그냥. 천연 가스도 빨리 좀 개발하고 자원도 빨리 개발해갖고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 브랜드마다 말이에요. 예. 뭐 쉘이면 쉘, 뭐 76, 뭐 자기들이 뭐 가스가 퀄리티가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디나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타주를 돌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주유소 브랜드가 되게 많았어요. 야, 여기서 이런 브랜드가 판매가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더 많겠죠, 뭐. 우리가 보면은 되게 아코가 좀 싸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코의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고 뭐 76의 이 기름을 갖다 대주는 데서 뭐 조금 바쁘고 뭐 그러면은 아코 거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서로가 바꿔가면서 서로 쓴대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 쌀의 품질이 한 곳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싼 쌀을 뭐 사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포장하기에 있었잖아요. 딸린 거다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뭐 어디서 사나 다 똑같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데 아코는 참 싸서 좋긴 좋은데 꼭 캐시 아니면은 데뷔 카드만 받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거의 다른 데랑 비슷해요. 크레딧 카드에 수수료가 붙으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오일 회사들, 정유 회사들의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매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